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주제,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 항목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토지 소유자에 관한 내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적 공부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적 공부의 내용이 아니었었고요. 또 하나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도 지적 공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은 면적과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이 공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외 소유자에 관한 내용도 일부 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공유 관계다. 그러면 나대지이면서 공유 관계이면 공유지, 연명부라고 해서 소유권, 지분 등을 공시를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집합 건물이 존재해서 공유 관계가 인정이 되게 되면 표명비라고 하는 것 외에 소유권, 지분 등이 공시가 되게 된다. 지적 도면에 공시할 사항으로서는 재축, 색치경에서 제명, 축척, 색인도, 치치치, 경계 등이 공시가 되게 될 것이고, 한편 이 문제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었죠? 끄트머리,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그 외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호호호 이런 것들이 바로 공시되는 항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지적 공부의 내용에 변화를 주는 것을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정리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의 정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합병이 되면 그 면적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 이에 대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도 당연히 정리를 하는 것도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정리,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지적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절차를 보게 되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는 아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이 내용을 반영을 해줄 것. 그러면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변동이다. 아까 우리가 등록상 정정 같은 거 얘기하면서 논의했던 것이 등기 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지적 소관청이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무려 8개 사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나하나 드렸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까지 따로 이 얘기를 법에서 하지 않고 이건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소유자의 정리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미등기 토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하나가 이미 등기된 토지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등기된 토지 되게 간단해요. 등기된 토지는 아까 등록상 정정할 때 또는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상을 정정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등기된 토지에 있어서 그 근거 자료가 뭐냐, 4개 가지고 등기 신청서를 가지고 한번 과거에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는 앞으로 등기를 바꿔달라 이런 얘기지 그게 결과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물은 뭐라고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라고 할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정리를 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 항목이 중심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부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공시가 되는 것이 지적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이 뭐가 돼? 권리를 공시하는 게 등기부의 주된 내용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등기부에서 권리 외에 권리를 공시하는 게 주된 이슈가 되는데, 문제는 표제부라고 해서 지금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도 당연히 다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된다. 자, 범계동 6-2번지 소유자 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범계동 6-2번지가 특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 얘기할 때 표시에 관한 항목은 뭘 중심으로? 바로 지적공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설명을 해야 되고, 권리관계는 뭘 중심으로? 바로 등기상 증명서 등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등기 필증 등을 가지고 이 지적 공부를 정리,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고. 소유자가 바뀌면 먼저 뭐부터 바뀌고? 등기부부터 먼저 바뀌고, 그죠? 소유자가 바뀌면 우리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먼저 등기가 된다고. 그럼 등기부의 내용 자체를 어디다가 또 입력을 해줘야 돼. 바로 이 지적 공부에다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하고 자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기존의 등기부를 가지고는 당연히 정리할 수 없다. 등기부는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 자 지금 토지의 토지 대장 등에 표시된 토지는 400제곱미터. 그러면 토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어떻다 정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 공부가 불일치한다라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사에 통지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서 먼저 등기부의 내용을 토지의 표시 항목을 바꿔주고 그리고 다시 등기상 증명서를 떼서 그걸 가지고 어떻다 토지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기된 토지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정이 좀 있긴 한데 하다 보면 간순하게 가는 겁니다. 다시요. 이미 등기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먼저 등기부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에도 표시해 줘라. 바로 토지 대장에도 입력을 해줘야 돼. 그때 근거 자료라고 하는 것은 등기 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을 가지고 어떻다 지적 공부에다 토지의 표시 관한 항목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부의 내용, 토지의 표시 내용하고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 내용이 불일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등기부를 갖고는 정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관서에 바로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하라고 알려줘야 돼. 그럼 이제 그들이 바꿔주면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어떻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 이것을 바로 정리를 하게 된다. 요건 이제 설명드리기도 편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 이동 종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신규 등록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요 바다가 메꿔져서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한 토지의 경우는 등기부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신규 등록을 한 토지는 등기부가 있을 수 없으니까 등기부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바로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직접 조사한다는 게 찾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신규 등록을 신청하러 오면은 이름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겠지. 이름 뭔데요? 라고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적공부에다가 소유자 이름을 표시를 해주게 된다. 그럼 출제위 이슈는 주로 이제 요게 어려워. 신규 등록하는 경우 이 생각을 이게 포인트가 돼야 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좀 이따 신규 등록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지적공부에다가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등록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이 밑에 등기된 토지를 위주로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신규 등록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당하게 돼. 근데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것 중에서도 신규 등록이 오히려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소유자의 정리라는 개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가서 지적정리라고 해서 첫 번째 핵심 지문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합병 신청에 의해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하며 지금 이 경우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토지 이동 사유가 되게 많잖아요.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등록 전환,
지목 변경 뭐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며칠 내 60일 내 이동 신청을 하게 돼 있었고 그거 받아가지고 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적 정리를 하게 된다. 어렵지 않고요. 2번 지적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다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답이 됐던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자, 이미 틀린 거야. 이게 읽다 보면 당하는 거야. 신규 등록 나와 있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을 수가 없다고. 신규 등록은 먼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다음에 이걸 들고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읽다가 완전히 당해버리는 케이스야. 신규 등록에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다 소유자 이름을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리게 뽑았던 주제. 상당히 까다로웠던 거. 그래서 마음속에 신규 등록. 자, 오늘 두 번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신규 등록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신규 등록은 절대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관련 뭐 자료 이런 걸 갖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다 정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소유자 정리라는 것을 할 수가 없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새로운 등기사항 증명서에 근거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재 69페이지. 자,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에 부동산 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 2번 지적소관청은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에 따라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로 한다.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야. 일 없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미리 알려주겠지. 기계적으로. 자, 이건 이제 법조문이 그런 거고 실무적으로는 등기소에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일괄적으로 누구한테 알려줄 것이다. 지적소관청에 알려주겠죠. 일 없이 그냥 뭐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어디 보자. 오늘은 어떤 토지를 볼까? 소유자가 어떤 토지가 바뀌었을까?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 온갖 잡다한 얘기 했는데 두 가지 이슈야. 첫 번째, 거기 이제 바로 옆에 관련 기출 문제,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 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된다. 이때 증명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같은 얘기입니다. 등기 필증이나 등기 완료 통지서는 나중에 같은 얘기가 돼.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는 나중에 선택의 문제야. 그래서 등기법에서 보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자, 인터넷으로 접속이 된 겁니다. 그 밖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까지 해서 이게 이제 답을 4번 뽑았어요. 신청 접수증이라고 해서 신청 접수증이라는 게 등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자, 문제를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이 얘기야.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출제가 됐는데요. 지금 나머지는 좀 간단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출제 이슈를 삼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신규 등록. 이게 제일 함정에 빠지는 거야. 함정에 빠지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직접 어떻다 소유자 이름 뭔데요? 라고 물어봐서 바로 그 사람의 소유자를 등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 이미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가지고 어떻다 한다. 근데 이것도 문제 분석하면 딱 떨어져요. 거기 그 관련 기출문제 25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아까 교재 68페이지 29회 때 나왔었잖아요. 신규 등록 나왔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출제하게 되면 또 뭐 기어 나올 수 있겠다. 내일만한 이슈는 안 돼요. 내일만한 이슈는 25회 때 나왔던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지금 아까 제가 몇 개 회차를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우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뭐가 시험에 나올지는 빤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내더라도 수험생들이, 저처럼 분석을 안 하잖아요. 그냥 뒤지게 다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답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부터 알려드리면 여러분 자료 보니까 신규 등록 제외 나와 있죠? 신규 등록 제외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뭐 이게 계속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신규 등록 제외라고 해서. 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 토지 표시 항목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변경된 사항을, 자, 등기 관서에다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의 촉탁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지적 공부에 들어갔던 게 뭐가 있었어? 하나가 토지의 표시 항목이 하나 이슈.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하나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항목이 들어가겠죠? 이걸 나중에 우리가 표제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 등기부에 표시가 된다고. 그리고 주로 얘는 권리관계, 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게 등기부가 되게 될 것이고 이게 토지 대장 등 지적 공부가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 그래서 아까 소유자의 변경이 있으면 먼저 얘를 가지고 다 등기된 토지의 경우 이 지적 공부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 이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 등의 과정을 통해서 다 바로 소유자를 바꿔주는 거.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하고 지금 이제 지적 공부에 표시된 토지의 표시 항목이 다르면 그 등기부를 가지고는 어떻다 정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권리관계는 중심 데이터가 뭐가 된다? 등기부가 되게 된다. 이런 구조고.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토지의 표시 항목이 변화가 있다. 합병을 했다. 분할을 했다. 그러면 토지가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을 어디다가 등기부에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걸 이름하여 일괄적으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연락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할 테고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등기소에도 다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얘기야. 지금 등기 촉탁의 사유가 더럽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한 경우로서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해서 그럼 당연히 다 등기를 촉탁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한 경우로서 자, 어디에 등기부도 지번이 표시가 되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도 이 내용을 자,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일괄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나머지 구조 똑같아요.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 리니아 동의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다? 등기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축적 변경이 있으면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어떻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지적자 등기부에 반영을 해달라. 그 외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한 경우로서 자, 지금 잘못이거나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공부의 내용을 바꿨다. 그러면 그 내용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소에 촉탁을 한다. 등록 말소를 했으면 그 내용도 다 등기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는 게 자, 토지 이동 사유라. 근데 이제 색깔 입혀져 있는 거 딱 하나 있잖아. 신규 등록 제외라고 돼 있죠. 신규 등록은 촉탁하는 게 아니라고. 신규 등록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바다를 공인수령 매립한 사람이 자, 공인수령 매립 준공 검사 필증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확정 판결서 이런 걸 첨부해가지고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를 첨부해서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이름은 등기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서 다 등록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변경 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신규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등기부에 아직 등재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등기를 촉탁한다 안 한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 이걸 다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등기 촉탁하면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다 촉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내가 바다를 메꿨습니다. 그래서 바다 함부로 메꿀 수 없습니다. 뒤져요. 물에 빠져 죽는 수가 있어서 함부로 메꿀 수 없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바다를 메꿨다. 그래서 내가 원시 취득을 한다. 민법에서 이제 얘기하죠. 원시 취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지적소관청한테. 그럼 신규 등록이 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등기소에서 일괄적으로 등기를 촉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소유로 등록된 사람이 스스로 뭘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개념을 이제 하나 확인을 해 봤고요. 해서, 그럼 이제 답 바로 지문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하나, 두 문제 답을 뽑았었네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괄호 열고 신규 등록 제외, 괄호 닫고, 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된다. 뭐 지체 없이 어렵지 않을 테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된다. 새끼들 제일 앞하고 제일 뒤를 냈네. 제일 앞에 있는 게 신규 등록 제외 이 얘기였고요. 제일 뒤에 있는 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는 주제였잖아요. 지문 뽑을 때 아무거나 뽑는다고. 근데 출제하는 기술이 제일 앞이거나 제일 뒤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파트에서 지금 답을 뽑았던 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회 때, 28회 때 출제가 됐어요. 23회 때, 28회 때. 자,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이거 되게 쉬웠었죠. 근데 끄트머리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나와 있죠? 신규 등록. 23회 때는 좀 쉬웠어. 근데 2번 문제 보니까 끄트머리 봐야 돼.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나와 있죠? 28회 때 나왔던 문제? 아니, 신규 등록은 미리 외우고 들어가니까 촉탁 대상 아닌 것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문제 보니까 신규 등록 어디 있어?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 4번 나와 있죠? 신규 등록 나와 있잖아요.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야, 이게. 아니, 찾으시라고. 읽어보지 말고.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건 B! 저요. 신규 등록.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아니, 한정 팔 게 없다고. 하나밖에 없어요. 법정 출제 기술상 뭐밖에 없다. 신규 등록 제외.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보십시다. 등기 촉탁이 지금 23회 때, 28회 때 신규 등록 제외 이게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유자의 등록 변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요거 미등기 토지 얘기가 얼마? 29회 때 신규 등록 제외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68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겁나 뒤에서 틀리게 뽑았잖아요. 그죠? 아, 그렇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5회 때 나왔던 게 뭐가 있어서 이거. 그 얘를 세트로 봐야 돼. 자, 보십시다. 자, 지금 등기 촉탁 사유 23회 때 신규 등록 제외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25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 소유자 정리, 미등기 토지에서 신규 등록 제외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는 25회 때 등기의 근거 자료 25회 때 나왔었다고. 그 다음에 지금 28회 때, 자, 두 개 문제를 본 사람이 28회 때는 또 뭘 갖고 낸다고? 신규 등록 제외. 난이도 있게 구성해. 그러고 나서 29회 때 출제를 보니까, 아, 이 새끼 이거 두 번 연속 내버렸네? 이거 내버렸네? 그럼 얘는 피해가야 되잖아. 그러면 29회 때 다시 뭘 갖고? 신규 등록 제외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출제를 한다고. 이게 이제 출제자는 맥락을 분석을 해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아기를 맞춰서 간다고. 30회 때 안 나왔어요. 그럼 31회 때 또 뭘 가지고 신규 등록이라는 주제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 지난번 문제와 좀 다르게 내야 돼. 위치를 약간씩.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라도 정확히 외우셔야 된다고. 맥락을. 뭔가 새로운 걸,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이거 안 돼요. 해도 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포인트를 잡아내게 되면은 이게 루틴들이 발견이 된다고. 이게 저처럼 16년치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3년 전에 4년 전에 이거 나왔었네? 그럼 비슷한 주제면서 다른 주제를 내야지. 또 3년 전에 다른 문제 나왔었네? 그럼 이건 똑같은 문제 내면 안 되니까 다른 문제 내야지.
이런 식으로 살살 피해가는데 그게 결국은 한 8년 정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루틴이 딱 공식이 잡히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제발 그냥 일 없이 책 읽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를 잡아내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해서 그 정도. 마지막 주제가 이제 지적 정리, 통지란 주제가 있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요 지적 정리 먼저 보셨고 관련한 주제로서 등기 촉탁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지적 정리, 통지 사유 나와 있죠. 해서 보니까 지적 정리 해서 통지할 사유가 더럽게 많이 나와 있어. 더럽게 많이 나와 있어. 이거 이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지문 한번 보면서 날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주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이거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정리해 들어온 지적 정리 통지 관련한 주제가 이게 출제 이슈가 되는데 사이드 지문 하나 보겠습니다. 1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하여튼 간에 지적공부에다가 뭐를 등록하면 소유자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지역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면적의 변화가 있어도 알려줘야 되겠죠. 지번 바뀌어서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 겁나 많은 사연들이 그 옆에 쭉 깨알 같은 것이 써있다. 그걸 외우자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로 훼손돼서 복구 등록한 경우 그 사실 또 잘못 복구할 수도 있잖아.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사연들이 거기 보니까 3개 나와 있고 2개 있고 2개 그래서 4개, 7개, 8개, 한 9개 사유가 쭉 나와 있다고 이런 경우에 다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거기 이제 1번 관련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료 보니까 72페이지 보면은 자 28에 12번 문제 죽으라고 낸 문제 읽다가 죽어버려요. 그 당시에 출제 오류 나와서 제 멋대로 바꿔놨어요. 의미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출제 오류가 있어서 지금 핵심 이슈는 자 지적 공부의 내용이 변동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해야 된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 제가 수정을 한 건데요. 거기 소유자 정리를 했을 때 이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등기부의 내용을 보고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을 때는 이건 통지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그 수많은 사유들이 다 뭐라고요? 수많은 이 통지를 해야 되는 사안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다 통지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등기소에서 나중에 등기상 증명서자 등기 완료 통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지 갑자기 지적소관청에서 어머 소유자가 바뀌셨네 바뀐 소유자 이렇게 지적공부에 반영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 이 내용은 권리에 관한 변동상은 누가 등기소에서 그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의미 없는 문제. 28회 문제는 버리는 문제. 이렇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지 시기. 얘 봐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세 문제를 뽑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주제인데 세 문제를 뽑았다고. 여기서는 숫자만 물어봐. 그냥 아주 단순해. 해서 다시 합시다. 자, 지적정리 통지라고 해서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어떤 경우냐 이걸 따지지 말고 어떤 경우인지 따지지 말고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어디 있었지? 이거 변경 등기 어디 있었지? 이거 있구나. 직권에 따른 등기 자, 등기 촉탁 사유 등 보면은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있었죠? 그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 얘기를 달리 해석하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를 촉탁을 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면 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 사연을 쫓아갈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아주 무식하게 그냥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경우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스토리가 지적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아니,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뭘 한다?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때는 등기를 촉탁을 하겠지요? 이 얘기잖아요. 지적 공부를 정리를 했는데 토지 표시관은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은 등기를 촉탁을 하겠죠? 그죠? 그럼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면 어떻다? 촉탁을 안 하겠지. 법에서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해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변경 등기가 혹시 불필요하면 뭔지 모르지만은 이때는 등기 촉탁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럼 변경 등기가 촉탁이 됐다 하십시다. 지적소관청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등기소 요거 등기부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해달라라고 촉탁을 했다고. 그러면 자, 등기소에서 편지를 받았다 하십시다. 편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변경 등기를 하겠지. 토지가 5-2번지 토지가 원래 등기부는 200제곱미터인데 이번에 토지 합병에 따라서 210제곱미터가 됐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그럼 등기소의 등기관이 변경 등기를 하겠죠? 안 해? 배째라고 못해? 안 해? 싫어. 일하기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 당연히 변경 등기를 하겠지. 변경 등기를 실행을 하면은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일 끝났으니까 그냥 오늘 쉬어야겠다. 이러진 않고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것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줘야 된다고. 바꿨어. 니들이 바꿔달라며. 그걸 바꿨어. 라고 하는 내용. 이걸 어떻다고요? 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 등기소에서는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에 보내줘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니 뭐니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논리 체계상. 다시 갑시다. 겁나 어려운가? 다행이지 뭐. 다음에도 다음 달에 또 공부를 해야 돼. 이거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어. 자, 다시 갑시다. 지적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게 되면은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겠죠? 예.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등기 바꿔달라고 얘기한다고요. 등기의 촉탁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등기 촉탁을 받은 사람이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를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뭘 할 것이다. 지적소관청에 연락을 한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걸 보내주게 된다고. 그렇다고요. 그럼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면은 이런 과정 거칠 필요 없겠지.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정리 통지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 등기소에 연락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다? 바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바로 소유자 승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지금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있었죠? 이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변경 등기 촉탁을 안 했으면 그냥 바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의 촉탁이 이루어지고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지적소관청에 연락이 올 테고, 그럼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민원실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바로 지적정리사항을 어떻다? 통지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73페이지. 바로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 이거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 지금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에 등록한 날부터 얼마? 7일 이내였었죠? 10일 틀렸죠? 답이 됐네요, 그 당시? 틀린 걸 고르셔 답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죠? 30일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죠?
예, 그래요. 3번 토지 표시관은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 정리의 통지는 지적 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요거 맞게 뽑았구나. 하여튼 요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25회 때, 24회 때 한 번은 필요한 경우, 한 번은 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두 가지로 유형으로 답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관련 기출문제 23회 때 나왔었네. 보니까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한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되는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다? 7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서 이 문제는 지금 23, 24, 25 연속 뽑았었네요. 요걸로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문제 보실 때 계속 이슈가 됐던 게 28회 때 등기 촉탁 사유 요걸 갖고 아까 이슈 삼았고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기상 남아있는 문제는 얘밖에 없어요. 7일 15일. 주기상 7일 15일 요거밖에 낼 게 없다고. 아니 기존 문제를 그대로 내주면 감사하고 기존 문제를 피해서 낼 것 같으면 뭐밖에 7일하고 15일 요거밖에 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인류가 만들어낸 문제가 딱 이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공간정보법에 관한 내용 우선 마치겠고요. 다음 계속 이어서 등기법 설명드리겠습니다.